네, 안녕하세요. 오늘 5월 27일 목요일 2학년 과학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이 광합성 단원 이제 들어와서 공부 시작했는데, 광합성의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인 이 부분,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나서 빛 에너지를 만나면은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낸다. 이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고, 이제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 그리고 생성되는 물질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으로는 빛의 세기, 이산화탄소의 농도, 온도가 있고, 빛의 세기는 셀수록 광합성량이 많아지고 일정 세기 이상이 되면은 광합성량이 일정해진다. 이산화탄소도 빛의 세기와 비슷한 그래프를 가지고, 온도는 너무 높아서도 안 되고 너무 낮아서도 안 되고 적절한 온도가 좀 있다 정도로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증산작용에 대해서 배웠는데, 증산작용은 이제 식물체 속의 물이 수증기로 변해서 잎의 기공을 통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라고 배웠고, 이제 증산작용의 역할로 물 상승의 원동력, 수분량 조절, 그리고 체온 조절 등이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고, 그리고 증산작용은 잎의 기공에서 일어난다 또 배웠고, 그리고 증산작용이 어떻게 조절되는지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실험, 두 가지 실험에 대해서 배우고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실험,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와 광합성 산물. 이제 과정을 보면은, 이제 물이 담긴 비커에 검정말을 넣고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3시간 정도 놓아둬요. 그리고 검정말의 잎을 떼어 현미경 표본을 만든 다음 현미경으로 관찰해요. 그리고 검정말을 에탄올이 들어있는 시험관에 넣고 물 중탕을 한 다음 잎을 떼어 현미경 표본을 만들어요. 그리고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을 떨어뜨린 후 현미경으로 관찰합니다. 결과를 보면은 잎세포 안에 초록색 알갱이 모양의 엽록체가 관찰이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냥 이 검정말 잎을 떼어낸 상태에서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그리고 이제 물 중탕을 한 다음에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을 떨어뜨린 후에 관찰하면은 그 오른쪽 그림처럼 엽록체가 청람색으로 관찰이 돼요. 이제 이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은 여기 나와 있는데, 녹말 검출 용액으로 녹말과 반응하면 청람색을 나타내요. 그 말은 이제 일어나는 광합성의 산물이 포도당이고, 포도당이 이제 여러 개 합쳐주면 녹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합성이 일어나는 곳을 이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으로 관찰할 수가 있고,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엽록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정말을 에탄올에 넣어 물 중탕을 하는 까닭은 여기 중간에 나와 있는데, 엽록체 속에 그 엽록소를 제거를 해서 잎을 탈색시키기 위해 물 중탕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잎이 탈색이 되어야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엽록체의 색깔 변화를 잘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결과 해설을 보면은, 과정 4에서 엽록체가 청람색으로 관찰된 까닭은 검정말의 엽록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나 녹말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보면은, 광합성은 식물세포의 엽록체에서 일어나고 광합성 결과 녹말이 만들어진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그러면은 같이 한번 확인 문제 풀어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1번, 광합성은 엽록체에서 일어난다. 맞죠? 광합성으로 녹말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을 했고,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은 포도당과 반응하여 청람색을 나타낸다. 포도당이 아니라 녹말과 반응합니다.
그리고 광합성으로 생성된 녹말은 포도당으로 바뀌어 엽록체에 저장된다. 반대예요. 광합성으로 생성된 포도당이 녹말로 바뀌어 엽록체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2번 검정말을 에탄올에 넣어 물 중탕하는 까닭을 서술하시오. 물 중탕하는 까닭 여기 적혀있죠? 정리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 잎의 세포에서 청렴색으로 변한 구조는 뭐 엽록체겠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제 엽록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나고 광합성이 일어나서 녹말이 저장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시고 다음 실험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는 빛의 세기와 광합성의 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인데 실험 과정을 먼저 보면은 1번 코르크 뚫개로 시금치 잎을 뚫어 잎 조각을 20개 정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주사기에 시금치 잎 조각 6개와 1%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을 넣고 잎 조각이 모두 가라앉을 때까지 피스톤을 당겨 잎 조각 속에 공기를 빼내요. 그리고 가라앉은 시금치 잎 조각 6개를 1%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에 담긴 비커에 넣고 비커 주변에 전등 3개를 설치하고 전등이 켜진 개수를 1개씩 늘려가면서 잎 조각이 모두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을 해요. 이제 여기서 특별하게 알아두어야 할 것은 이제 원래 잎에는 이렇게 잎이 이렇게 짜여 있다면은 이 사이에 그 공기들이 많이 차 있어요. 공기들이 차 있으면은 물에 뜨지 않겠죠? 아니 물에 뜨겠죠. 그래서 이제 주사기에 이걸 넣고 주사기를 이렇게 당겨주면은 압력이 낮아지면서 이 잎 속의 공기가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돼요. 그러면 공기가 빠져나왔으면은 그 잎은 물 속에 가라앉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상태에서 빛을 쏘아주게 되면은 광합성이 일어나면서 산소가 발생을 해서 다시 이 잎 속에 공기가 차게 돼서 결국은 떠오르게 되겠죠. 그러면은 빛이 세지면은 광합성이 빨라지니까 더 빨리 떠오를 거고 빛이 약하면은 광합성이 느리니까 더 느리게 떠오르겠죠. 근데 또 이 실험에서 이 1%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을 넣은 이유는 광합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공급해주기 위해서예요. 아시겠죠? 이제 결과를 보면은 전등이 켜진 개수가 1개일 때는 265초, 2개일 때 240초, 3개일 때 209초. 전등이 켜진 개수가 많아질수록 잎 조각이 또 모두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이 줄었죠. 이제 이걸 해석을 보면은 전등이 켜진 개수가 늘어날수록 빛의 세기가 세지고 뭐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전등이 켜진 개수가 늘어날수록 잎 조각이 모두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져요. 그 이유는 빛의 세기가 셀수록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발생하는 산소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이겠죠. 정리를 해보면은 광합성량은 어느 정도까지는 빛의 세기가 셀수록 증가한다. 확인 문제 한번 볼게요. 전등이 켜진 개수의 변화는 온도의 변화를 뜻한다. 물론 뭐 전등이 많이 켜질수록 온도가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 이 실험에서는 빛의 세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틀렸고 잎 조각이 떠오르는 까닭은 광합성이 일어나 산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확한 말이고 잎 조각이 모두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을수록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짧으면은 산소가 빨리 만들어진다는 거겠죠. 그 말은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거겠죠. 2번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을 사용하는 까닭을 서술하시오.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은 여기 위에 이거 보이시죠? 광합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공급하기 위해 사용한다 라고 서술해 주시면 되고요. 3번 보면은 전등이 켜진 개수가 늘어날수록 잎 조각이 모두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진다. 그 까닭을 빛의 세기와 산소 발생량의 변화로 서술하시오. 전등이 켜진 개수가 늘어날수록 빛의 세기가 세질 것이고 빛의 세기가 세지면 광합성량이 늘어나면서 산소 발생량도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전등이 켜진 개수가 늘어날수록 산소 발생량이 커지기 때문에
이 조각이 모두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진다. 뭐 이렇게 서술하시면 되겠죠. 뭐 이 부분 정리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거기까지 이제 실험 2개 알아보았고 같이 한번 내신 숙수 문제 풀어보면서 또 전체 개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일단 여러분 저희가 이 중요 표시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 네, 일단 시간 조금 드릴 테니까 이 중요 표시된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아, 네. 제가 실수로 이거 녹화를 끊어버려가지고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번 볼게요. A, B, C, D에 해당하는 네. 그 A, B, C, D에 해당하는 물질을 옳게 짝지은 것은 일단 A는 이제 뿌리를 통해서 올라온 물이 맞고, B는 기공을 통해 들어오는 이산화탄소. 이제 이 두 개 물질이 이제 포도당과 산소로 산소로 이제 바뀌게 되죠. 물, 이산화탄소, 포도당, 산소.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고, 3번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A는 물이죠. 물은 물관을 통해 뿌리에서 이까지 이동을 하고, B와 D 이산화탄소와 산소는 기공을 통해 출입을 하고, C 포도당은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과 반응하여 청람색을 나타낸다. 포도당이 아니라 그 녹말이 반응을 하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 C 이제 포도당이 이제 녹말로 바뀌어 엽록체에 저장이 되고, D는 식물의 호흡에 사용되기도 한다. 산소는 식물의 호흡에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3번에 3번.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하시는 착각 중에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동물은 호흡을 하고 식물은 광합성을 한다.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호흡이라는 걸 배우셨을 텐데, 배우실 때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뭐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호흡이라는 걸. 그러면 이제 호흡이, 제가 말하는 게 이제 들숨날숨 그 호흡이 아니라 세포 호흡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세포 호흡은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데, 동물은 호흡을 하고 식물은 광합성을 한다. 그럼 식물은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가 필요가 없을까요? 아니죠. 필요하겠죠. 그래서 당연히 식물도 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식물은 광합성과 호흡을 둘 다 하는데, 왜 식물은 광합성을 하고 동물은 광합성을 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왜냐면은 동물은 그 호흡에 필요한 영양분을 그 섭취, 그러니까 먹어서 그 충당을 해요. 근데 식물은 뭐 먹을 수 있는 그런 수단도 없고 이동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그 영양분을 만드는 거지, 에너지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광합성은 호흡에 필요한 영양분을 만드는 거겠죠. 저희가 뭐 밥을 먹는 거랑 비슷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식물은 호흡과 광합성을 둘 다 하고, 동물은 호흡을 하고 호흡에 필요한 그 영양분은 밥을 먹음으로써 충당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파란색 BTB 용액에 입김을 불어넣어 노란색으로 만든 뒤 그림과 같이 장치하고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둔 다음 BTB 용액의 색깔 변화를 관찰하였다. 일정 시간 후 시험관 ABC의 색깔 변화로 이렇게 짝지은 것은, 이제 파란색 BTB 용액에 이렇게 입김을 불어넣게 되면 입김에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성 조건을 띠게 돼서 BTB 용액이 노란색으로 이렇게 변하게 돼요. 그럼 이 BTB 용액에 이제 A는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일 거고, B와 C는 실험군일 텐데, B에는 검정말을 놓았고 C에는 검정말을 넣었는데 거기 겉에다가 그 빛이 못 들어오게 알루미늄 포일을 써놨어요. 그러면 이제 A는 뭐 아무 일도 없을 거니까 계속 노란색일 것이고, B는 이제 검정말이 그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놓아져 있기 때문에 광합성을 하겠죠. 광합성을 하면은 산소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노란색이었던 BTB 용액이 다시 파란색으로 바뀔 수 있고,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검정말을 넣지만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면은 계속 노란색이겠죠. 그러면은 A, B, C 노란색, 파란색, 노란색.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시험관 B에서는 광합성이 일어났다. 광합성이 일어났죠. 그리고 시험관 B에서는 이산화탄소가 사용되었다. 이산화탄소가 사용이 돼서 뭐 산소가 발생을 한 거죠. 맞고. 시험관 C에서는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았고 시험관 A와 B를 비교하면 광합성으로 산소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아니죠. 산소가 발생하는 것은 알 수가 없죠. 이산화탄소가 사용됐다는 것은 알 수가 있지만 산소가 발생했다 하는 것은 알기가 어렵죠. 그리고 5번 시험관 B와 C를 비교하면 광합성에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5번에 4번. 어렵지 않죠? 그 7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놓아둔 검정말 잎을 에탄올에 물 중탕한 후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을 떨어뜨리고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나아에서 잎을 에탄올에 넣고 물 중탕하는 까닭으로 옳은 것은 바로 그 엽록소를 줄여서 잎을 탈색시키기 위해서예요. 왜냐면은 탈색시켜야지 염색이 잘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머리 염색할 때도 다른 색깔로 이제 염색할 때 먼저 그 노랗게 탈색한 다음에 그 색을 입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 엽록체를 그러니까 녹말을 염색시키는 그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이 잘 작용을 하려면은 기존에 있던 색소인 엽록소를 제거를 시켜줘야지 잘 염색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7번에 4번이 되겠죠. 8번 볼게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 광합성이 엽록체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광합성이 엽록체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광합성으로 녹말이 생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가에서 검정말에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두는 까닭은 광합성이 빛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다에서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을 떨어뜨리는 까닭은 녹말을 확인하기 위해서이고 다의 검정말 잎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초록색을 띠는 엽록체가 관찰된다. 초록색은 이제 엽록소 때문에 관찰되는 색깔인데 엽록소를 없애기 위해서 나에서 이제 물 중탕을 하였죠. 그래서 5번이 틀렸고 답은 5번. 11번 볼게요. 일단 위에 실험을 보면은 시금치 잎 조각 6개를 1%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에 담긴 비커에 넣어 그림과 같이 장치한 후 전등이 켜진 개수를 달리하면서 잎 조각이 모두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보면은 1.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량을 알아보는 실험이고 광합성량이 많을수록 잎 조각이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지고 전등이 켜진 개수가 늘어나면은 광합성량이 많아지고 그러면은 시금치 잎 조각이 모두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지겠죠. 그리고 시금치 잎 조각이 떠오르는 까닭은 시금치 잎 조각에서 광합성이 일어나 산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맞겠죠? 그리고 비커 속에 얼음을 넣으면 시금치 잎 조각이 모두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질 것이다. 얼음을 넣으면 온도가 낮아지는데 온도가 낮아지면은 광합성량이 매우 작아지기 때문에 5번이 틀렸겠죠. 답은 5번. 12번 볼게요. 온도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일정할 때 빛의 세기와 광합성량의 관계를 옳게 나타내는 것은 빛의 세기가 많아질수록 광합성량은 증가를 하겠고 근데 이번 그래프처럼 계속 증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일정 세기를 넘어가게 되면 일정한 광합성량이 관찰이 되죠. 그래서 답은 12번에 4번. 그래서 오늘 문제는 여기까지 풀어보겠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늘 출석 과제는 20번 문제 한 문제만 풀어가지고 제출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